이 병은 안 아파요. 안 가려워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별거 아니겠지 하는 사이에 온몸으로 조용히 번지거든요. 번지고 나면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반증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이 백반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빨리 잡으면 치료가 되는데 늦으면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보이면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게 백반증의 골든타임입니다. 백반증에도 지금 활동 중이다, 번지고 있다 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이게 보이면 빨리 오셔야 합니다. 먼저 경계가 흐릿한 반점이에요. 멈춰있는 백반증은 가장자리가 또렷한데 가장자리가 번지듯이 흐릿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색병변, 정상 피부에서 옅은 색, 완전히 흰색으로 색이 단계적으로 보이면 백반증이 번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막 색종이를 뿌린 것처럼 작고 하얀 반점들이 우수수 생기고 있으면 활동성이 매우 높다는 사인이에요. 또 상처나 화상을 입은 자리에 새로 흰 반점이 생긴다는 것도 활동기라는 표시예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지만 머리카락이나 흰 눈썹, 속눈썹이 또래보다 일찍 하얗게 새거나 점 주위에 흰 태가 둘러지는 경우에도 한 번쯤 피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좀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지금이 잡을 때다 하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째, 다른 걸로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면 다들 제일 먼저 마른 버즘이나 어루러기를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마른 버즘은 어린애들 건조한 얼굴에 얼룩덜룩하게 생기는 거고요. 어루러기는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초기엔 백반증과 매우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거울 보고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지켜보다가 그 사이에 백반증이 조용히 번지는 거예요. 둘째, 처음엔 아주 옅게 시작해요. 색이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주변이랑 살짝 다른 정도로 흐릿하게 시작하거든요. 피부가 하얀 분들은 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가족이 먼저 너 여기 왜 이래? 하고 발견해 주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셋째, 안 아파요. 대부분 가렵지도 않고요. 아프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결국 늦어집니다. 백반증이죠. 피부과에서는 피부암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아토피나 건선이 있다고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백반증은 아직 완치라는 게 어렵죠. 재발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잡으면 치료가 되는데 늦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 피부색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듭니다. 그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이 멜라닌 세포고요. 백반증은 이 멜라닌 세포가 파괴돼서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가 하얗게 되는 거고요. 멜라닌 세포가 왜 파괴되느냐? 가장 유력한 건 자가 면역이에요. 내 세포가 내 멜라닌 세포를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갑상선, 원형탈모증,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죠. 이 질문 백반증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뭘 잘못해서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백반증은 원인이 딱 하나로 떨어지진 않고 환경적 요인하고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유전적 소인이 있어요. 가족 중에 백반증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백반증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보통 10배 정도 높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사람이 백반증이 생길 가능성이 0.5%라고 한다면 직계가족 중에 백반증이 있을 때 나한테 백반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6% 정도예요. 그 얘기는 10배 정도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 안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백반증이 자식에게 유전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한테 백반증이 있어도 자녀에게 생길 가능성은 6%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10 중 9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백반증 유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그걸 깨우는 방아쇠가 당겨져야 백반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핵심이 산화적 스트레스예요. 활성산소가 멜라닌 세포를 직접 망가뜨리는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백반증 발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반증 환자들에게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 야채, 채소나 종합 비타민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이 백반증을 만들 수도 있어요.
페놀 계열 화합물이라고 일부 고무 제품이나 염색약, 산업 현장에 특정 화학물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멜라닌 세포를 직접 파괴해서 백반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백반증은 일반 백반증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라서 아예 화학물질에 의한 백반증이라고 따로 부를 정도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50대 여성이 있었어요. 마트 식품 코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1년쯤 되었을 때 양볼에 마스크 끈 닿는 부분에 백반증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고무에 대한 알러지가 나왔고요. 이 마스크에 이 고무줄이 백반증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을 겪고 난 뒤에 백반증이 시작됐다는 분들이 실제로도 꽤 많습니다. 백반증이 내 면역이 내 멜라닌 세포를 잘못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 같은 면역이 다른 데서도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이에요. 백반증 환자분들 중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같이 오는 분들이 일반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반증으로 오시면 피부만 보지 않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피검사로 갑상선이나 다른 자가면역 수치를 한 번씩 같이 확인해 드리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은 아무 이상 없으시고 설령 뭔가 있어도 일찍 알면 그만큼 관리가 쉽거든요. 백반증을 피부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골든타임이에요. 왜 빨리 와야 하느냐? 색소가 다시 차오르려면 그 색을 다시 만들어줄 멜라닌 세포의 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저장고가 어딨냐면 바로 털뿌리, 모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 모낭에서 멜라닌 세포가 다시 올라오면서 색이 조금씩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백반증이 오래되면 이 모낭 안에 멜라닌 세포까지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신호가 뭐냐면 그 부위의 털까지, 솜털까지 하얗게 새는 거예요. 눈썹이든 속눈썹이든 그 부위의 털이 하얗게 됐다는 건 색을 만들어줄 저장고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는 약을 발라도 자외선 치료를 해도 색이 잘 안 올라와요. 이게 늦으면 어렵다는 말의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같은 백반증이라도 어디에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색이 완전히 빠지고 털까지 하얗게 새기 전에 멜라닌 세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잡는 거. 그게 백반증의 골든타임입니다. 일단 제일 안타까운 게 혼자 자가진단하다가 또는 에이 그냥 두지 뭐 하고 포기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예요. 약국 약이나 화장으로 가리면서 버티는 동안 병은 계속 진행하고 골든타임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 흰 반점이 백반증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피부과로 오세요.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두등 검사예요. 깜깜한 방에서 특수한 자외선 등을 피부에 비추는 건데 백반증처럼 색소가 빠진 부위는 입잇 아래에서 하얗게 보이고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육안으로는 이게 백반증인가 아닌가 애매한 것도 우두등을 대면 경계가 선명하게 보여요. 더 좋은 건 아직 눈으로는 안 보이는 잠재병변까지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럴 줄 알았는데 옆에도 번지고 있었네 하는 걸 미리 잡을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확대경으로 더 자세히 보기도 하고요. 검사 자체는 아프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의심되면 미루지 말고 피부과에 오셔서 우두등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됩니다. 사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무섭다고만 해서 어차피 못 고치는 거 아니야? 하실까봐요. 멜라닌 세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쓸 수 있는 무기가 꽤 많아요. 초기에 번지는 백반증은 바르는 약으로 진정시키고 색을 다시 끌어올릴 때는 자외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얼굴은 특히 반응이 좋아서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게다가 요즘은 백반증을 직접 치료하는 신약들도 나오고 있어요. 면역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그 길목 자체를 막는 약이라 예전보다 선택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무기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정작 타이밍을 놓쳐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오느냐예요. 오늘 백반증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무섭다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백반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에요. 옮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흰 반점 하나 발견했다고 너무 겁먹거나 절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섭다고 한 건 늦으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재발도 잘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치료에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색이 완전히 빠지고 오래되기 전에
털까지 하얗게 새기 전에 아직 멜라닌 세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몸에 흰 반점이 보이면 또 번지는 느낌이 들면 가까운 피부과에서 진료를 꼭 받아보세요. 그거 하나로 정말 많이 빨라집니다. 내 피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백반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백반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